여러분,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?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 바로 한국에서 시행된 한 안전법에 관한 정말 흥미로운 퍼즐입니다.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어째서인지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거든요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정부가 국민 여러분을 더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강력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떤 결과를 기대해야 할까요? 네, 당연하죠. 사고가 줄어야죠. 그런데 만약에 실제 데이터가 우리의 이런 상식을 완전히 배신한다면 어떨까요?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이상한 데이터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법이 왜 필요했는지 알려면요. 먼저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비극들을 이해해야 합니다.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,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사실 오랫동안 한국의 산업 현장은요.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. 이건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문제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마침내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던 거죠.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이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는 건데요. 이게 도대체 어떤 법인지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. 2022년에 시행된 이 법의 논리는요, 정말 단순하고 또 강력해요. 사고가 나면 이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나 경영자 본인이 직접 감옥에 갈 수도 있게 만든 겁니다. 처벌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워지면 알아서들 안전에 더 투자하지 않겠냐는 아주 명쾌한 기대였죠. 자, 의도는 정말 좋았습니다.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?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. 데이터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법 시행 첫 해의 결과입니다. 보세요. 사고 건수는 아주 약간 줄어든 것 같은데 사망자 수는 오히려 8명이나 늘었습니다. 아니, 법을 훨씬 강하게 만들었는데 사망자가 늘었다니. 뭔가 되게 이상하죠? 2년차 데이터는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. 다행히 사망자 수는 조금 줄긴 했어요. 그런데 사고 건수 자체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.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상황이 더 안 좋아졌고요.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? 네, 핵심은 이겁니다. 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이 모순적인 상황.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렌즈를 좀 바꿔 껴야 합니다. 바로 경제학의 렌즈로 말이죠. 자,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려면요. 산업 현장을 하나의 게임판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사업주와 근로자, 이 두 명의 플레이어가 서로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. 이 분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주의 수준입니다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안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신경 쓰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사업주의 주의 수준은 안전장비에 투자하는 것, 근로자의 주의 수준은 안전수칙을 꼼꼼하게 지키는 것이 될 수 있겠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지점은 안전은 혼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마치 두 개의 톱니바퀴처럼 사업주의 노력과 근로자의 노력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죠. 한쪽의 움직임이 다른 쪽의 움직임을 결정하게 됩니다. 자, 법이 딱 시행되니까 이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. 사업주는 이제 감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되죠. 주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역설이 발생해요. 근로자 입장에서는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금전적인 위험이 줄어드는 셈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, 즉 주의 수준이 느슨해질 유인이 생겨버리는 겁니다. 이걸 경제학에서는 대체 효과라고 하는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예를 들어 볼게요. 회사에서 정말 비싼 최첨단 안전모를 지급했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럼 와,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평소보다 조심성이 좀 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즉, 한쪽의 노력이 다른 쪽의 노력을 오히려 깎아먹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 이 법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는 뭘까요? 바로 지금까지 우리 이야기에서 빠져있던 딱 한 가지, 통제력이라는 조각입니다. 사업주의 통제력이요?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. 사장님이 직원들이 안전수칙 잘 지키나 이걸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느냐, 바로 그 능력입니다.
그리고 바로 이 능력의 차이가 법의 성패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. 이 통제력이란 게 산업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. 예를 들어 제조업 공장처럼 딱 정해진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주가 감독하기가 비교적 쉽잖아요. 이런 곳에서는 법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. 하지만 건설 현장처럼 넓고 상황이 계속 바뀌는 곳에서는 일일이 다 감독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. 바로 이런 곳에서 법의 끔찍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요,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. 사업주의 통제력이 낮은 곳에서는 법이 시행되자 사고 확률이 무려 7배나 폭증하면서 거의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낳아요. 반면에 통제력이 높은 곳에서는요, 사고 확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면서 법이 완벽하게 성공합니다.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. 자,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? 처벌만 강하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이 얼마나 단순하고 또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. 바로 이게 이 분석의 핵심 결론입니다. 모든 산업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획일적인 처벌 강화 정책은 통제력이 낮은 산업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정책의 성공은 그저 법조항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달려 있습니다. 결국 진짜 중요한 건 처벌 수위가 아니었던 거죠. 그 법이 현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행동을 어떻게 바꾸는가,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었던 겁니다.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. 단순히 규칙을 어긴 사람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우리 모두를 진정으로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? 오늘 이야기가 그 답을 함께 고민하는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.